보시죠. 이 표준원가요. 표준원가는 활동기준원가를 빼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원가 중에서는 가장 진보되어 있는 원가잖아요. 그러니까 ABC라고 활동기준원가가 있긴 한데 그 활동기준원가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원가 계산 중에서는 가장 지금 대중화되어 있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만들어진지는 않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정말 좋으니까 우리가 일단 표준원가의 방식이 이렇거든요. 액체 표준원가에 설정을 해요. 물건 하나 만들 때 재료비는 몇 개 들어가는 게 표준이고 노무비는 얼마가 들어가는 게 표준이고 간접비는 얼마가 들어가는 게 표준이다 미리 설정을 한다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실제 효과가 발생하면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그럼 표준원가보다 만약에 실제 효과가 많이 들어갔으면 어딘가 비효율이 발생했다. 뭔가 방법을 찾는 거고요. 만약에 표준원가와 실제 효과가 적게 들어가면 원가를 효율스럽게 사용한 거잖아요. 그 장점을 살려나가는 겁니다. 이게 표준원가의 본질인데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절대 획기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콜럼버스 달걀처럼 사람이 만들어 놓으면 구하기 쉽지만 처음에 그 하나를 모르고 해서 정말 정경성이 안 든 게 중간에 딱 하나 집어넣은 거거든요. 비교원가라는 거. 그런 비교원가는 공식력칙은 아닌데요. 예를 들면 영어를 잠깐 쓰면 AQ 곱하기 A라고 부르거든요. 실제 수량, 실제 당장 뜻이에요. 그렇죠? 표준원가는요. 스탠다드 퀄리티. 표준 수량의 표준원가 곱해요. 그럼 금액이 나올 거잖아요. 양쪽을 비교할 때는 그냥 단순했는데 비교원가는요. 하나씩 갖다 쓴 거예요. 하나씩. 실제 수량. 그리고 금액 표준원가를 쓰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게 굉장한 반향이 있어요. 왜냐면 이건 재료비라고 생각해보세요. 재료비가 실제와 표준이 차이가 났을 때 표준보다 실제 효과를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원가 책임을 누가 낼지 밝힐 수가 없었거든요. 산 놈이 비싸게 사온 건지 쓴 놈이 막 쓴 건지가 파악이 안 됐거든요. 근데 비교효과가 들어오면서 찾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비교해보시면 수량은 같죠? AQ니까 가격이 여기는 실제 가격, 여기는 표준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가격 차이 발생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쪽을 비교해보면 SK 가격은 동일하잖아요. 표준 가격. 뭐가 다르죠? 수량이 다르죠? 실제 수량과 표준 수량. 이쪽에서 수량 차이. 다른 말로는 능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이 되니까 만약에 가격 차이가 나쁘게 나오면 누구의 문제다? 사온 놈의 문제다. 이해가시나요? 능률 차이가 나쁘게 나오면 이거는 쓴 놈이 잘못했다. 이걸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미스가 나는지를 계속 찾는 게 이겁니다. 이해가시죠? 재료비 이렇게 하는 거고. 왜 얘기세요? 이거예요, 이거. 보시나요? 그래서 실제 효과 비교가 비교해보면 수량은 같죠? 근데 어디가? 가격이 있다. 가격 차이예요. 만약에 표준효과 쪽보다 이쪽 가격이 크다고 하면 사원업, 구매부서가 잘못된 뜻이거든요. 이해가시죠? 만약에 비교효과랑 표준효과 비교했을 때 가격은 같잖아요. 근데 수량이 다르다는 얘기는 수량이 많이 나쁘게 오면 생산 부서에서 재료를 막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가 문제인지를 찾을 수가 있는 게 이 표준효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료비는 가격 차이라고 얘기하지만 노무비는 임금률 애초에 얼마짜리 임금을 고용했느냐에 따른 거예요. 우리가 이쪽이 실제 갖고 보고 표준이 갖고 보여요. 그러면 이쪽보다 실제가 클 때 잘한 것이 잘못한 것이다. 표준보다 실제가 크면 잘못한 거죠. 그래서 항상 그걸 찾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 차이인지 불리한 차이인지. 예를 들어서 표준보다 실제가 크면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그러니까 항상 왼쪽이 크면 불리해요. 항상 양쪽이 비교하셨을 때 왼쪽이 크면 불리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 시스템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영어로 하셔도 상관없고 실제 수량 곱하기 실제 가격, 그 다음에 표준효과는 표준 수량 곱하기 표준 가격, 그리고 중간에 비효과는 실제 수량 곱하기 표준 가격 해서 이렇게 비교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가격 차이고요. 수량 같으니까 가격 차이고, 이쪽은 가격은 같고 수량 차이니까 수량 차이 다른 바로 능률 차이랍니다. 이해 가시죠? 노무비는요, 가격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임률이라는 용어 쓰죠. 임동률, 임률 차이, 이쪽은 능률 차이. 변동제곱비, 변동제곱비는 쓰는 거에 따라 다르잖아요. 변동이니까 고정비는 항상 일정한 거지만 변동비는요 항상 변하는 거죠. 쓰는 거에 따라 달라요. 요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쪽을 능률 차이, 이쪽을 능률 차이로 불러요. 됐죠? 고정비는 항상 일정한 금액이죠. 쓰는 금액과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정비는 매년 예산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임대료 얼마, 강사비 얼마. 근데 실제 발생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힘차도 오를 수 있고, 그 차이를 우리는 예산 차이라고 부르는 거죠. 쓰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애초에 예산 상황이 틀릴 거거든요. 이거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시험에 가장 많이 오는 단어가 이건데, 표준효과. 요거는 조업도 차이라고 불러요. 이거 왜 그럴까요? 자, 보시면 이거죠. 고정비는 우리가 쓰는 거 능력에 따라 각 금액이 달라지진 않죠. 이걸 이해하시나요? 고정비라는 건 항상 일정한 금액이니까 우리가 잘 썼다고 줄고 못 썼다고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능력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애초에 우리가 조업도를 얼마로 받냐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자, 고정비를 보면 우리가 고정비를 100만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예상은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업도를 만약에 10,000시간을 만약에 잡았단 말이에요. 10,000시간. 그러면 시간당 인율이 얼마 나오죠? 시간당 100원이죠. 이해하시나요? 우리는 표준 수량하고 가격이 적용한단 말이에요. 10,000시간 100원. 이해하시나요? 10,000시간 100원. 그런데 실제 사용한 시간이 10,000시간을 다를 수가 있죠.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 별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업도 차이라고 부르는 거지 능률 차이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유일하게 이거 셋 다 변동비잖아요. 변동비는 우리의 능률에 따라서 적게 쓰거나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정비는 능률과 상관이 없죠. 잘 써도 금액이고 못 써도 금액인데 애초에 예산 잡을 때 이거랑 달라진다는 거예요. 조업도가 10,000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8,000시간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조업도 시간을 썼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이 표준 설정할 때 참고로 똑같죠. 너 이만큼을 해야 되라고 제안을 할 때 애가 갈 수 있는 선까지 제안을 해야 동기부여가 되는 거지. 갑자기 꼴찌한테 너 1등 하면 안 되는 건 똑같아요. 이 표준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최대한 동기부여 가능한 만큼, 즉 노력해서 달성 가능한 선까지 제시를 해야 표준이 먹히는 거지. 애초부터 지금 100개밖에 못 만드는데 1000개 만들어 표준을 해놓으면 그건 애초에 동기부여가 안 되거든요. 그 표준 뭔가 딱 정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달성 가능한 표준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동기부여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시나요? 그리고요, 요것도 뭐 그냥 기본 개념인데 일반적으로 가격 차이는 경제환경, 인플레이션, 가격 변화와 같은 외부 요인의 좌우됨으로 능률 차이보다는 통제하기가 어렵죠. 능률 차이는 뭐죠? 우리 공장에 가서 잘 쓰라고 막 조이면 좀 쓸 거 아니에요. 내부적인 문제죠, 이거는. 관리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통제하기 상당히 쉬워요. 근데 이쪽은요, 인플레이션, 환경, 가격, 이런 거 좌우되니까, 그래도 통제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리고 뭐 하여튼 요 세 개 시스템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쉬워요. 그러니까, 실제 수량, 실제 가격. 맨 끝에 표준 수량, 표준 가격. 중간에 하나씩 들어온 거죠. 실제 수량, 표준 가격. 그래서, 여기는 가격 차이가 나고, 여기는 수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 간단하게 보시면, 이거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요거 없이 비교했거든요. 요거 딱 빼고, 표준 원가와 실제 원가. 이것도 기본 분석은 되는데, 어떤 부서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만들어냈을 때,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호응이 있었어요. 지금도 상용화되어 있는 표준원가 원가 계산 중에 가장 발전된 게 표준원가예요. 활동기준원가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거죠. 보세요. 표준효과는 사전에 재료비, 노비 전원비의 편준 설정해 놓은 거예요. 사후에 발생하는 실제 원가의 차이에 따라 각 부서의 성과평가라는 원가를 정합니다. 그렇죠? 이때 설정된 표준효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상적 표준효과가 되면 각 부서의 동기부여가 어렵고 성과평가의 잣대로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이 지금 11월 초죠? 한 달 정도 남으셨죠? 네. 여태까지 공부 안 한 사람한테 6과목 올레이 맡아야 돼 라고 동기부여 생기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뭐 80점, 80점 이래 동기부여 되듯이 설정이 났을 때 아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그 동기부여가 되는 거지 아예 뭐 위에다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보다는 좀 더 엄격하지만 달성 가능한 표준인 실제적 표준을 설정해야만 동기부여 되고 성과평가에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걸 평가하는 거니까요. 문제가 된 부서를 관리하는 게 바로 표준화된 본질이거든요. 정부적인 용어로 예외에 의한 관리라고 써요. 예외에 의한 관리. 문제가 생긴 것만 관리해야 되지. 요 틀을 잘 기억하시고요. 자, 문제 한번 보시죠.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꽤 많이 나왔죠. 2013년에 3개 나왔고요. 2012년에 4문제 나왔어요. 2011년에는 꽤 많이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7개가 나왔네요. 2010년에 4개. 어쨌거나 이 기본 3개 나오는 거는 실제로 굉장히 많이 됐다는 얘기죠. 한번 해볼까요? 2013년 능력 리포트부터 봅니다. 자, 6번. 표준원가 계산을 도입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 1번. 정확한 원가 계산. 2번. 제조기술의 향상. 3번. 효과적인 원가 통제. 4번. 탄력적 생산 계획 수립. 어떤 거예요? 3번이죠. 이건 어느 부서의 원가의 문제가 있는지 찾는 거니까 원가 통제는 현재까지 이관한 게 없어요. 보시면. 그렇죠? 그 다음은 3번이고요. 자, 2013년 30번. 자, 이런 문제가 나오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재료비 가격 차이를 구하면 자, 이 문법 이렇게 나오는 거. 자, 표준 구입값 얼마예요? 1,300원. 자, 실제 구입값은 1,200원. 예뻐요. 자, 표준 소수는 몇 개예요? 3,000개, 3,000개. 맞나요? 맞죠? 실제 소수량은 3,000개. 맞나요? 그러면 실제 수량은 3,200개. 맞죠? 표준 수량은요? 3,000개 곱하기 표준 맞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얼마 나와요? 384만 원인가요? 네, 384만 원. 맞죠? 여기는요? 960만 원? 맞아요? 3336. 네, 맞아요. 맞죠? 이건 뭐야? 390만 원. 그건 390만 원. 390이에요? 좀 옮겨서 맞아? 1,300이잖아.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3, 3, 416만 원이죠? 이거는 390만 원이고요. 맞나요? 네. 네. 계산하시면 되죠. 자, 이 차이가 있나요? 32만 원이죠. 보세요. 32만 원. 자, 왼쪽이 커요, 오른쪽이 커요? 왼쪽이 실제잖아요. 실제가 지금 작잖아요. 그러니까 실제가 작은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해하시죠? 자, 비교합니다. 얼마가요? 26만 원인가요? 26만 원인데 표준보다 실제 쪽이 지금 크잖아요.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한 거는 F로, 불리한 건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한번 쓰면 돼요. 이해하시나요? 자, 문제 보실래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재료비 가격 차이. 가격 차이는 이쪽이죠. 32만 원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해요. 할 수 있죠. 답은 3번이고요. 자, 31번 문제. 문제 30번 자료 이용해서요. 수량 차이 구하면, 수량 차이 이쪽을 말하는 거죠. 이쪽을 말하는 거죠, 수량 차이는. 자, 그럼 26만 원이 나왔었다? 왼쪽이 더 크니까 이거 불리해진다. 이해가시나요? 항상 이런 식으로 분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본 부분에서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특히나 원가의 쪽은 응용이 없어요. 그냥 바로 나오게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 부분만 기억하시면 표준학과 풀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시죠? 됐습니다. 2012년으로 가시죠. 자, 2012년 거예요. 자, 보시죠. 자, 먼저 2012년 10번. 자, 원가 표준을 설정할 때 어떤 표준이 설정되어야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이게? 알싸나. 이거 답 주셔서 맞아요? 혹시 답지 가지고 계신 분? 이거 달성 가능성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체크는 일본어로 돼 있죠? 적절성은? 원가 표준을 설정할 때 어떤 표준이 오래 설정되는지 지속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적절하게 표준 원가 설정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답이 좀 애매모호하네. 일단 답은 일본어 체크되어 있고요. 원가 표준 설정할 때 어떤 표준, 일반적으로 표준할 때 달성 가능성 가장 중심을 보기는 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에 대한 기준이라고 해서 적절성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체크해 주시죠. 답은 일본어 체크되어 있습니다. 1번이요? 네. 몇 번? 답지 10번. 혹시 답지 가지고 계신 분 확인해 주셨어요? 일본어 돼 있죠? 맞아요. 일본어 돼 있죠? 네. 요 애매모호하네. 10번. 하여튼 잘 체크해 주시고요. 11번. 다음 중 일반적으로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차이. 능률 차이와 가격 차이 중에 어떤 게 통제하기 쉽다? 능률 차이가 더 쉽다. 내부의 문제니까. 가격 차이는 외곽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통제하기 어려운 차이는 가격 차이가 훨씬 차이가 없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10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직접 농비 인율 차이. 가격 차이죠? 해볼까요? 실제 작업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 100시간이죠? 표준 작업 시간은요? 120시간이죠. 자, 실제 임률은 2,000원이었고요. 표준 임률은요? 1,800이죠? 가격이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비교 원가는 실제 시간은 100시간, 표준 가격은 1,800원이죠. 맞나요? 임률은 실제 임률을, 가격은 표준 가격을. 해보시면, 가져보시면. 자, 여기는 2만원인가요? 20만원? 20만. 네. 여기들하고 항상 헷갈리는데. 18만원. 여기는 21만. 21만 6천원? 맞나요? 네. 비교한 거죠? 네. 그럼 나오죠? 그럼 비교하시면 되죠? 요거 비교하시면 2만원이 왼쪽이 크잖아요. 그럼 실제가 더 많이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려. 불리하다. 이거요. 이쪽은요. 36,000원 차이죠? 네. 36,000원이 실제 쪽이 작잖아요.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해가시나요? 네. 이해가시죠? 네. 그럼 총 차이는 어때요? 총 차이. 총 차이는 16,000원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죠? 이해가시나요? 실제가 적게 들었으니까. 표준원가부터.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러니까 표준원가의 장점은 이거였어요. 예전엔 이거만 비교가 됐거든요. 예전엔.
그러면 예전에는 이거 다 놓으면 문제가 없구나. 총차이가 유리하니까요. 유리한 거예요? 유리하죠? 유리하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총차이만 분석을 하면 놓으면 조금 문제가 없구나 된 거예요. 근데 정작 분석을 해보니까 이쪽은 문제가 있죠. 임률은. 이쪽은 문제가 없죠. 이 분석도 그래서 굉장히 유용해졌다. 성형 씨는? 맞죠? 뭐가 이상하다? 풀리라고 맞죠? 풀리라고. 39만 원이 아니라 4만 원. 말씀해 주셔야 제가. 아니, 여기 안 좋으세요? 맞죠? 아니, 이거 2만원 차이잖아요. 맞아요. 2만원 차이죠? 네. 실제가 크니까 우리한테는 불리한 거고요. 네. 맞죠? 18만원과 20만원 이상은 3만 2천 차이죠? 네. 실제가 작으니까 유리한 거고요. 네. 전체 차이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12번에 다음 몇 번이에요? 2번. 2번, 그렇죠? 13번에 다음은요? 시간 차이 2번. 36,000원 유리, 맞죠? 네. 자, 14번 보세요. 고정 제도환율 차이 분석 시 중심이 되는 기준 조업도로 일반적인 거. 기준 조업도라는 걸 쉽게 말씀드리면 3년 내지 5년을 평균 내 조업도예요. 그리고 정상 조업도 또는 기준 조업도라 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정상 조업도, 평균치를 말해요. 3년이나 5년의 평균 낸 거. 우리가 조업도 몇 시간 또는 몇 개를 만들 것이냐를 3년 동안 또는 5년 동안 평균 낸 것을 정상 조업도, 다른 말로 기준 조업도가 있습니다. 그죠? 댓글 제 12년으로 갑니다. 자, 15부터요. 자, 다음 중 표준효과 계산의 근본적 목적. 원가 통제 장치 있는 거죠, 표준효과는. 지금 16번은요. 다음 중 고정지화두피 차이를 표시하고 있는 거. 기억하시나요, 이거? 네, 조업도 조업도 차이 절대 의심 안 돼요. 고정비는 능률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업도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이다. 아까 고정지화두피는 어떤 조업도 쓴다고요? 정상 조업도. 네. 3년 5년 평균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조업도는 그거랑 다를 거잖아요. 그 차이를 조업도 차이라고 합니다. 자, 28번.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재료비 가격 차이를 구하면 얼마인지 배웠죠? 맞나요? 자, 실제 구입가격은 얼마예요? 실제 가격 4,000원, 표준 구입가격은 5,000원이고요. 실제 손수량은 220개. 맞죠? 자, 표준 손수량은요? 200개. 자, 그러면 비교 효과는요? 수량은 실제, 가격은 표준 가격이죠. 해놓고 가격 차이 비교해보면 여기는 88만원인가요? 네. 여기는요? 110만원인가요? 네. 맞죠? 여기는 100만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그렇죠? 자, 비교해보시면 자, 22만원 차이죠? 22만원 차이죠? 자, 표준보다 실제가 더 작으니까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유리하다. 이해하시죠? 표준보다 적게 들었으니까 이건 유리한 거고요. 이쪽은요. 10만원이 표준보다 실제가 많이 들었죠?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자, 28번에 다 22만원이 불리하다, 유리하다. 답은 3번이죠. 자, 재료수량 차이는요. 10만원이 불리하다. 10만원이 불리하죠. 답이 찾으면 되겠지. 많이 불리는 있죠. 불리하죠. 자, 됐습니다. 자, 됐죠?
됐나요? 됐고요. 자, 32, 35번은요. 여기서 가실 게 아니고 요거는 체크 바꾸세요. 32, 35번은 좀 이따가 CVP 할 겁니다. CVP. 말씀해 주시고요. 32부터 35까지는 CVP로 가실 겁니다. 체크가 잘못된 거예요. 됐나요? 네. 자, 2016년 걸로 가시죠. 16부터 20부까지. 자, 16번입니다. 표준원가 계산에서 원가 표준 설정 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요? 달성한 선부터 오셔야 되는 거고요. 17번. 다음 중 가격 차이에 속하지 않은 거. 어떤 거예요? 가격이 속하지 않은 거. 어떤 건가요? 이쪽이 가격 차이죠. 이쪽이 가격 차이입니다. 이쪽이 능력 차이 되는 거. 가격 속하지 않은 거 볼까요? 자, 가격 차이, 인율 차이, 소비 차이는 다 가격 차이 차이잖아. 이해가시나요? 능률 차이는 가격 차이가 아니죠. 답은 3번 변동자원적 B 능률 차이. 이건 가격 차이가 아닙니다. 자, 다음 중 고정 제조 간접비 차이에만 나타나는 원가 차이. 뭐죠, 이게? 조업도 차이. 유일하게 여기 나타났죠? 좋고요. 자, 19번하고 20번은 이제 문제 풀어야 되는데요. 해볼까요? 자, 표준 구입 단가가 얼마라고요? 1,000원. 실제 구입 단가는요? 500원. 자, 표준 선수량은 2,000개. 자, 실제 수량 몇 개죠? 2,200개. 됐나요? 그럼 비교효과는요? 수량은 실제. 단가는 표준 단가. 됐나요? 비교하시면 되죠. 928, 98, 198 강원이고요. 네, 98만 원. 여기는 220만 원이죠? 여기는 200만 원입니다. 해볼까요? 22만 원 차이죠? 네. 22만 원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표준보다 실제가 작으니까 그래서 유리한 거고요. 유리한 거죠. 자, 20만 원 차이죠? 표준보다 실제가 실제 쪽이 크니까 불리하다. 이건 불리하겠네요. 이해가시나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자, 첫 번째 물어본 거는요. 19번은요. 19번은 가격 차이 물었죠? 가격 몇 번이라고요? 22만 원이 유리하다. 3번이죠? 이해가시나요? 좀 작으니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고요. 자, 20번은요. 수량 차이 뭐라고 그랬죠? 이거네요. 20만 원이 유리하다. 이해가시나요? 여기까지가 표준원가예요. 근데 다행히 원가에게 조금 표준원가를 꼬아놓은 건 없어요. 혹시 관리에 같이 신청하신 분들은 관리에게 조금 꼬여있어요. 표준원가가 조금. 근데 원가 조금 꼬인 게 없어서 상대적으로 편해요. 관리에게는 요거 구하는 것 같은 걸 꼬아놓은 경우가 간간히 있었거든요. 하여튼 뭐 원가에게는 없으니까 이 방식대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활동 효과 볼게요. 이거는 원래 활동 효과, 원래 활동 효과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원가 시작할 때요. 원가 시작할 때, 첫날, 처음 시작할 때, 원가의 종류는 무궁무진하다. 기억하시나요? 원가의 종류는 무궁무진하다. 기억하세요? 원가는 뭔가로 희생된 문제원 원가라고 하니까, 라면을 할 끓인데도 온통 원가가 들어간다. 자, 라면을 예를 들었었죠? 라면, 계란, 물, 그 다음에 파, 뭐 가스, 전기. 근데 우리가 항상 라면이나 계란밥처럼 눈에 보이는 건 쉽거든요. 그걸 직접 비를 하는데 그거 원가는 쉬운데 간접비가 어렵잖아요.
라면에 들어간 팥값을 계산하는 거, 라면 먹을 때 먹은 김치값 계산하는 거, 이런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원가 계산은 재료를 다 모아서 그냥 한 방에 나눠버리거든요. 그래서 간편해졌는데 활동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재료들이 다 일일이 묶어서 다 따뜻하게 원가 계산해요. 정말 머리 아프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규모 가지고는 엄두를 못 내는 게 활동적인 원가예요. 정확은 한데 복잡하다. 그 수없이 많은 재료들을 다 일일이 그것에 맞게 원가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은 한데 이게 하기가 쉽진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아시아나하고 서울대 의대병원 쪽이 도입을 성공한 사례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만한 규모가 아니면 손대기 어려워요. 어떤 회사의 지원제비가 한 100개 된다고 가정하면 그 100개를 일일이 다 분석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겠죠. 인력과. 그래서 직접 비난자 속속 이런 거 아니니까 보세요. 활동기준 효과라는 것은 전통적인 원가 계산처럼 제조관제비를 하나의 배분이 나누는 방식이 아니고 뭐 기계시간, 재료비, 노동시간 이렇게 하나 나누는 게 아니라 제조에 관련된 모든 제조관제비를 일일이 활동별 직접적 인과관계로 분석해서 원가를 하는 것이다. 이해가시나요? 딱 듣기에도 머리 아플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수없이 여태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여태까지 나온 모든 원가 계산은 제조관제비를 다 모아서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나라고 해요. 재료비나 노무비나 기계시간이나 노동시간이나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그냥 깔끔하게 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간편하잖아요. 정확성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ABC, 활동기준 원가는 모든 재료비를 다 하나씩 그거에 맞게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아시아 같은 되면 한 수백 개 재료비가 있을 건데 그걸 일일이 다 그 특성에 맞게 나누셔야 한다. 굉장히 복잡하죠. 효율성은 높아요. 그러니까 정확성은 높아요. 하지만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다. 그래서 웬만한 규모는 손도 못 댑니다. 그래서 알았죠? 자, 모든 활동들을 분석함으로 굉장히 정교한 부분이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므로 웬만한 규모의 지구에서는 감히 시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계산 문제입니다. 정확한 만큼 시간과 여력이 많이 됩니다. 이때 활동원가는 그 활동의 범위를 어떻게 분류하냐가 관건이 되는데, 자, 단위 수준 원가, 작업 수준 원가, 제품 및 공정 수준 원가, 공장 수준의 원가 네 가지 분류합니다. 활동 수준 원가가 워낙 어려워서 시험 문제는 다 이거 분류하는 건 없어요. 이해하시죠?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원가냐? 단위 수준 원가는 뭐예요? 하나당 들어간 원가. 하나당 들어간 원가. 이해가시죠? 그럼 작업 수준 원가는 뭐예요? 배당이 아니라 작업 단위로 들어가는 원가. 이해가시나요? 제품이나 공정 수준 원가는요. 특정 제품 단위로 발생하는 제품 설계비 같은 거. 공정 수준 원가는 뭐예요? 특정 공정에 발생하는 원가. 그리고 공장 수준 원가예요.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 이해가시나요? 볼까요? 다시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단위 수준 원가는 말 그대로 제품 한 단위마다 발생하는 원가를 말하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동이 있다. 이해하시나요? 직접비는 돈이만 들어간 거죠. 제품 하나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나요? 네. 이걸 단위 수준 원가. 작업 수준 원가는요. 각 작업의 단위에서 발생하는 작업 단위 발생하는 거, 작업 준비 원가, 검사 원가, 자재 운반 원가 등에 속합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거는 배당 들어가는 원가, 요건 작업당 들어가는 원가예요. 작업에 들어가는 원가. 됐죠? 제품 및 공정 수준 원가는요. 제품 단위로 또는 공정 단위 발생함으로써 제품 개발비, 제품 공정 원가, 제품 설비 유지 부수, 즉 제품 단위로 들어가는 것들. 이해가시나요? 그렇죠? 마지막 공장 수준 원가는요. 공장 단위별로 발생함으로써 공장 건물 감가상각비, 공장장의 급여, 공장 재산세.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크게 달라지는 거죠. 가장 작은 게 뭐냐면 단위 수준 원가, 제품 하나에 발생하는 원가, 작업 수준 원가, 작업에 대한 준비 원가, 검사 원가 이런 것들, 제품 단위 들어가는 원가, 제품 및 공정 수준 원가. 이해가시나요? 제품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제품 전체에 들어가는 원가를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이 공장 수준 원가. 그래서요, 활동 기준 원가는 실제 어려운 걸 위해서 시험은 요거 부분이 대부분이었어요. 점검을 할까요? 활동 기준 원가는 결국 뭐를 하는 문제다? 뭐에 대한 문제다? 결국 제조관제비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예요.
재료비랑 노무는 손댈 게 없어요. 그리고 네 가지의 원가수만 이해하시면 활동이 원가 손댈 게 없죠. 자, 9번으로 가시죠. 2013년 9번. 7번이잖아요. 7번. 자, 보세요. 다음 중 활동 기준 원가 계산과 전통적 원가 계산의 차이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원가 요소 뭐예요? 직접 재료비나 시도비를 손댈 거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제조과제표를 전통적으로 어떻게 했다? 모두 다 모아가지고요.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만 그냥 나눠버렸어요. 간편하게. 그러면 간편한 대신에 정확도는 떨어진다는 약속이 있었고요. 반면에 활동 기준 원가는 그 제조과제표 특성에 맞게 다 나누는 거죠. 장점은 뭐라고요? 정확하다. 단점은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수밖에 없다. 그렇죠? 17번. 다음 중 작업 묶음 수준 원가에 속하는 것. 작업 단위를 들어가면 어떻게 했나요? 직접 재료비나 시도비는 단위 수준 원가고요. 하나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제품 개발비는 제품 단위 원가죠. 이해가시나요? 구매 중 원가는 구매 작업에 들어가는 원가잖아요. 구매 주문 원가가 작업 묶음 수준 원가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직접 재료비나 시도비는 제품 하나로 다 들어가는 거니까 단위 원가예요. 단위 수준 원가. 이해하시죠? 제품 개발비는 제품 단위 원가고요. 자, 20번. 25번. 띄엄띄엄 되는데요. 자, 활동 기준 원가에서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의 원가 수준 중에서 포괄 범위가 가장 큰 거 어떤 거죠? 공장이 가장 크죠. 단위 작업 제품 공장 수준이니까 가장 큽니다. 보통 문제 정도 나왔어요. 2012년 15번. 활동 기준 원가 계산에서 단위 수준 원가로 분배를 한번 해볼까요? 직접 재료비는 단위죠. 자, 구매 주문 원가는요? 이거는 작업이죠. 구매 작업. 구매 작업. 작업수입니다. 자, 시설 유지 무슨개는요? 보통은 제품입니다. 제품입니다. 제품. 어떤 제품이나 공정의 시설 유지니까. 그 다음에 재산세액 보면 공장 수익이죠. 16번. 15번에 답은 1번이죠. 16번.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의 초점은 기존의 뭐에 있다? 제조 간접비 없잖아. 제가 첫날 원가 수업할 때 첫날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원가를 배우는 동안 직접비는 전부 속아쓰게요. 간접비입니다. 간접비를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원가의 전부예요. 그렇죠? 여러분 1번이고요. 자, 2012년으로 갑니다. 자, 17번. 활동 기준 원가에서 제품 유형별 또는 생산 공정 지원을 위해 발생한 원가가 뭐죠? 제품 및 공정 수준 원가죠? 찾으시겠어요? 네. 어려운 거 아니고요. 18번. 다음 중 활동 기준 원가 계산과 전통적인 기능적 원가의 차이를 대표하는 원가가 뭐라고요? 이건 제조가 대표 문제예요. 요거랑 별로. 됐죠? 그 다음에 20번. 20번. 자, 다음 중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의 원가 수준이 아닌 거 어떤 거죠? 네 가지였죠. 단위 수준, 작업 수준, 제품 및 공정 수준, 공정 수준이니까 3번 기능 수준한 거 없죠. 그렇죠? 자, 2010년 21번, 22번. 활동 기준 원가 계산에서 단위 수준 원가로 분류되는 거죠. 직접 재료비죠. 직접 재료비 수능비. 한번 해볼까요? 나온 김에. 작업 준비 원가는요? 작업 수준 원가죠. 네. 제품 개발비는 제품 및 공정 수준. 그 다음에 재산세비 보험료는요? 네. 공장 수준. 한번 좀 적어놔 두시고요. 자, 22번. 기본적으로 모든 제조과제표를 직접비로 파악하려도 이게 그거예요. 모든 제조과제표를 직접적으로 제품과 연결시켜보겠다. 이게 바로 활동이죠. 됐나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흡수 원가계산과 변동 원가를 할 건데요. 이 자체를 복잡하기보다 이 변동 원가는 뒤에 쉼표랑 연결이 돼요. 잠시 쉬었다가 또 보겠습니다. 그